우임금의 아들이에요. 오 군 제우지 자야. 우리 군주 우임금의 아드님이시다. 이렇게 칭송을 해요. 그 이전에 요임금도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도 했어요. 그 다음에 순임금도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자기 자식이 무슨 송사가 있거나 청원을 할 일이 있으면은 신하들한테 자식들한테 가지 않고 신하들한테 쫓아가서 간단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요임금이나 순임금 때까지는 자식이 가진 권위보다 더 능력 있는 신하들의 권위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 신하들의 능력이 더 권위가 컸다는 건 뭐냐면 더 능력 있는 신하가 더 자식보다도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런 합의가 있었다. 지금 여기서 우임금은 자기 신하한테 선양하지 않고 자식한테 주거든요. 자식한테 주는데 왜 자식한테 넘어가느냐? 신하들이 송사가 있거나 청원할 일이 있으면 능력 있는 신하한테 가지 않고 우임금의 아들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우임금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들로서 권위를 갖는 그 시스템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사회 경제 시스템, 소유 관계, 이 사회 경제 문화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 가진 지위라는 것이 달라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장자의 지위가 이제 확고해지는 그런 사상 속으로 사회가 진입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준다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그 집안에 제사를 지내죠. 제사 지내세요? 예.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누구에 대한 제사예요? 부모님께 대한 제사죠. 그 다음 중요한 제사가 할아버지에 대한 제사죠.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제사법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제사는 자기 시조에 대한 제사였어요. 시조. 그러니까 시조에 대한 제사가 아버지에 대한 제사보다 중요했다. 자, 이 말은, 그러면은 처음에 시조에 대해서 드리던 제사가 가장 중요한 사회에서 아버지한테 드리는 제사가 가장 중요한 사회로 진입했다. 이 말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어디에서 개인이 더 내가 더 중요해집니까? 자, 시조를 모실 때가 내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은 아버지 제사를 제일 중요하게 볼 때가 내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한테 드릴 때가 내가 더 중요하죠. 제사법이 이렇게 이행됐다는 건 뭐냐? 이제 세계를 나를 중심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나라는 이 말도, 나라는 말도 그 단어가 있다고 해서 똑같은 맥락으로 쓰인 게 아니라 그 시대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 조건이 결정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혈연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세계를, 철학을 내지는 문헌을 인문적으로 보는 거예요. 맥락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연이라는 것이 중시됐다 하는 의미는 인간이 기하학적 도형을 사용하다가 혈연을 코드로 인간을 해석했다는 것은 뭐냐? 인간의 지위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라 때 들어와서 모두 다 칭송하기를 다 당신이 우임금의 아들입니다 하고 칭송하고 신하들이 모두 그리 몰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북권 상속 시스템이 이제는 뭐예요? 튼튼해졌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비해서 남성권이 더 강해졌어요? 아니면은 약해졌어요? 더 강해진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 사회를 해석할 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라 사회가 은나라로 진입합니다. 지금
벌써 이미 한 49만 5천 년을 했어요. 은나라 하면 떠올려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갑골문이에요. 발견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은나라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느님의 특징은 뭐겠어요? 하느님의 특징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BC 1600년에서 BC 1046년 이때까지가 은나라예요. 은나라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은나라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상나라였어요. 상족이 세운 나라예요. 상나라. 상족이 세운 나라였는데 19대 왕 반경이 은허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 그때부터는 이걸 상이라고 안 부르고 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이나 은이나 같은 왕조죠. 19대 이후로는 이제 은허라고. 하남성에 가면 은허박물관이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에요. 근데 이 은허의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은나라로 하는데, 은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은나라 하면 떠올려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갑골문이에요. 갑골문. 그러니까 은나라 하면은 항상 갑골문.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나면 청동기도 생각하세요. 청동기. 갑골문. 갑골문이란 건 뭐예요? 갑골문이라는 거는 거북이 등껍질이나 뭐 글씨 쓸 일 있으면은 지나가는 거북이 등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거기다 글씨 쓰고 그랬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말려서 썼어요. 그래서 거북이 등껍질이나 그 다음에 그 소 견갑골, 여기 뼈 견갑골 여기에다가 글자를 새겼어요. 글자를 새겼는데 그게 어떻게 발견됐는가? 발견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1899년에 중국의 그 국립대학격인 국자감이라는 거 있었죠. 국자감 죄주를 하고 있던 왕의영이라는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 하인이 그 말라리아에는 그 특효약이라고 하는 약을 사러 그 한약방에 갔어요. 한약방에서 연골을 사다가 그걸 과맥이면은 말라리아가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 연골을 사러 갔어요. 그래 연골을 사러 가서 이제 연골을 사가지고 왔어. 근데 왕의영의 제자가 유악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제대로 연골을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무슨 이렇게 빗살 같은 그런 뭐가 새겨져 있는데 이게 글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그 왕의영이라는 그 죄주님한테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한번 봐라 이렇게 하니까는 그분이 금성문의 대가였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그냥 과먹을 뼈가 아니다. 그냥 과먹을 뼈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걸